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금 벚꽃도 이쁘게 피고, 그렇게 되게, 우리 환경이 되게 좋다, 그죠? 하지만 우리가 또 공부를 또 해야 되는 시점이고, 그리고 2주 뒤에는 또 중간고사가 또 있습니다.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학교에서 명확한 지침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대면 수업을 할 때는 리포트로 이렇게 대체를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중간고사 그리고 재량평가 그리고 기말고사 관련된 내용은 제가 다음 주에 7주차 강의할 때 일괄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주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날씨도 좋고 그리고 꽃도 피고 그리고 놀기도 참 좋은 환경인데 여러분들 할 건 하고 그리고 할 건 하라는 게 이제 공부는 좀 하라는 거죠. 네, 공부도 어느 정도 할 건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친구들과 또 작은 작게 모여가지고 많은 인원들이 모이지 말고 그렇게 해서 끝까지 코로나 걸리지 말고 건강하게 이번 한 학기를 마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산회계 1급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92의 기출 문제를 풀 거고요. 시간이 살짝 남는다면 우리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다른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은 전산회계 1급 92회고 전산회급 1급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전산세무 2급 문제를 한 3주에서 한 4주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전산세무 1급 법인세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우리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말고 수업 잘 듣고 그리고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능력을 익혀갔으면 좋겠네요. 자, 저는 지금 이미 열어놨습니다. 자, 92의 기출 문제를 열고 나면 자, 문제와 그리고 프로그램을 열어가지고 매치가 되는지 확인을 먼저 해야 된다고 했다. 그죠? 자, 호수 패션이고 호수 패션 맞다. 그죠? 그리고 회사 코드가 923번이고요. 그리고 회계 기간이 5기고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0일까지 다 맞네요. 자, 그럼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고 하나씩 하나씩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1번은 너무너무 쉽고 그리고 기초적인 것들이고 우리가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것들이다. 그죠? 자, 이러한 기초적인 문제를 잘 풀어야지 고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1번. 자, 다음은 기초정보관리 및 정기분 재무제표에 대한 자료이다. 각각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하시오. 총 3문제로 이루어져 있고 총합 10점이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이 점수를 놓치면 안 되겠죠. 자, 우리 소문제 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소문제 1번은 신규 거래처인 현령 상사를 거래처 등록 메뉴에 추가 등록하시오 라고 되어 있다. 그죠? 자, 너무너무 쉬운 문제네요. 자, 기초정보 관리 메뉴에서 거래처 등록 메뉴를 열고요. 자, 우리가 거래처 등록하는 거는 일반 거래처, 금융기관, 신용카드 이렇게 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죠? 우리 신용카드는 99로 시작을 하고요. 앞자리가 99다. 그죠? 금융기관은 98로 시작하고요. 98이나 99가 아닌 것들은 일반 거래처에 입력을 하면 되는 거다. 그죠? 자, 지금 코드가 3425니까 9로 시작하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 일반 거래처에 입력을 하면 되겠다. 그죠? 자, 코드를 입력해 줄게요. 4325. 자, 요것을 우리 입력했다. 그죠? 자, 하나씩 하나씩 지우면서 천천히 입력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상호가 어디에 있을까요? 자, 거래처명이 여기 보면 현령 상사라고 되어 있네요. 자, 현령 상사. 자, 그리고 유형은 동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동시로 체크해 줬고요. 3번. 자, 사업자 등록번호가 여기 있네요. 자, 124 29 74 624.
자, 이거 급하게 누르다 보면 이게 순서가 뒤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감점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주의를 해야 됩니다. 빠르게 할 필요 없어요. 자, 대표자명이 부현영입니다. 자, 그리고 업태하고 종목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업태는 제조이고요. 종목은 컴퓨터 및 컴퓨터 부품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겠다. 그죠? 자, 그리고 사업장 소재지를 입력하려고 하는데 주소 입력 시 우편 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함이라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 여기 말풍선으로 안 해도 되고 그냥 바로 입력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죠? 사업장 소재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강주 강력시 동구 재봉로 10의 학동입니다. 자, 이렇게 입력해주고 나면 문제 1번을 잘 푼 거예요. 너무너무 간단하고 쉽죠? 자, 하지만 급하게 입력하다가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소문제 2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소문제 2번도 너무 간단한 문제네요. 자,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 메뉴에 아래의 계정 과목에 대한 조교를 등록하시오. 자, 기초정보 관리에 보니까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이라는 메뉴가 있네요. 그죠? 자, 이렇게 열어줍니다.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 메뉴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런 다음에 계정 과목이 자, 833 광고 선점비입니다. 자, 이럴 때는 833은 어딨냐 하면 자, 판매비와 관리비는 800번대로 시작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누르고 833을 이렇게 찾아도 되고요. 또는 빠르게 풀고자 한다면 여기에다가 833을 입력하면 바로 광고 선점비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험 문제를 조금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저처럼 여기에다가 코드를 입력하는 쪽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현금 조교를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현금 조교. 자, 조교는 현금 조교와 대체 조교로 나뉩니다. 자, 지금 현금 조교를 입력하라고 했어요. 자, 보니까 9번이 없다. 그죠? 자, 그래서 9로 입력을 하고 소셜, 마케팅, 비용, 지급 이렇게 치면 되겠다. 그죠? 자, 이 조교가 반영되고 나면 우리 일반 존표에 자, 1월 1일로 하고 차변에 광고 선전비 이렇게 했을 때 조교 요 칸을 누르게 되면 조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자, 여기는 이제 대체 조교 요거를 요 대체 조교가 걸려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것을 우리 출금 존표로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조교가 그대로 대체 조교로 지금 되어 있네요. 네. 자, 그래서 이 조교에 그 입력을 하게 되면 이쪽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현금 조교를 입력하고 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아셨죠? 아주 간단한 2번 문제였습니다. 자, 마지막 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전기분 원가 명세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자, 원가 명세서가 나오면 주의를 제가 하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요? 원가 명세서가 틀어졌다.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원가 명세서를 우선 수정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손익계산서를 수정하고요. 왜 그렇죠? 네, 매출원가 부분을 수정을 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무엇을 수정해야 되죠? 손익계산서가 틀어졌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틀어졌죠. 그래서 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또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잉여금 처분 계산서는 당기순이익은 결국에는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재무상태표로 가죠. 자,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수정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원가 명세서 정보가 하나 틀어지게 되면 요 밑에 있는 재무제표 이 네 가지를 모두 수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논리입니다. 논리. 자, 지금 원가 명세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대요. 모든 정기분 재무제표와 관련된 부분을 수정하시오. 자, 요 네 가지를 이야기한다. 그죠? 자, 계정 과목은 복리후생비고요. 자, 500번대로 시작하니까 여러분들은 제조 원가로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틀린 금액이 320만 원이고 올바른 금액이 230만 원입니다. 그때 담당자가 너무너무 급했는지 230만 원이라고 입력해야 될 것을 바꾸어서 320만 원으로 입력을 했나 보네요. 자, 그럼 정기분 원가 명세서를 수정 한번 해볼까요? 자, 정기분 원가 명세서를 열어보았습니다. 자, 511번 코드를 한번 찾아야 되겠죠. 자, 320만 원으로 입력이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자, 이 소문제 3번 문제는 살짝 까칠한 문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1번. 자, 우리 정기분 원가 명세서 상에서 자, 511번 복리후생비 계정 금액을 230만 원으로 자, 수정 입력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복리후생비가 자, 보세요. 복리후생비가 변하게 되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세요. 자, 단기 제품 제조원가 50,900,000 원이었습니다. 자, 이 금액이 어떻게 변한다? 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3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줄어들었습니다. 그죠? 550,000,000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 입력을 한 거죠? 320만 원에서 230만 원을 빼고 나면 90만 원을 잘못 입력했습니다. 90만 원 가다 계산한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복리후생비 계정을 230만 원으로 수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단기 제품 제조가가 어떻게 되었죠? 그렇죠. 90만 원이 차감되어서 5억 5천으로 변경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정기분 원가 명세서를 이렇게 수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그렇죠. 정기분 손익계산서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수정을 할 겁니다. 자,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수정할 때, 자, 보세요. 자, 지금 상품 매출원가가 있고 제품 매출원가가 있잖아요. 자, 지금 매출원가가 잘못됐다는 거 여러분들 보이죠? 자, 클릭을 하게 되면 새 창이 하나 뜰 거예요. 자, 기초 제품 재고액이 50만 원이고요. 그리고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5억 5천 90만 원입니다. 자, 그런데 5억 5천 90만 원이 어떻게 변했다고요? 그렇죠. 5억 5천으로 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 550,900,000원을 어떻게 수정한다고요? 5억 5천만 원으로 수정을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논리를 처음에 잘 잡아요. 네. 자, 그렇다면 매출원가가 제품 매출 원가가 변경이 될 거예요. 자, 요거 단기 제품 제조원가 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50,000,000 이렇게요. 그렇게 되면 매출원가가 어떻게 변했다? 그렇죠. 아까 전에 얼마였죠? 50900,000. 자, 요때 매출원가가 555,900,000 원이었어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수정함으로써 550,000,000 하게 되면 제품 매출원가가 5억 5,500만 원으로 변경된 것을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하, 제품 매출원가가 요렇게, 아이고, 제품 매출원가가 요렇게 변경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당기 순이익이 변했을 거예요. 그죠? 자, 다시 제품 매출원가 들어가 가지고 자, 당기 순이익이 어떻게 변했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550 900 이었을 때 당기 순이익이 8,710만 원이었습니다. 자, 이 금액이 550 000 입력을 하게 되면 제품 매출원가가 5억 5,500만 원으로 변경된 거 확인했고요. 그리고 당기 순이익이 어떻게 되었나요? 8,8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렇게요. 자, 됐죠? 자, 이렇게 당기 순이익이 변동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되죠?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수정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손익계산서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비용이 감소했어요. 비용이 감소했어요. 자, 비용이 감소했다면 당기 순이익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죠? 자, 지금 비용이 감소했으니까 당기 순이익이 증가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비용이 감소했으니까 당기 순이익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잘 알아야 되겠죠? 자, 비용이 감소했는데 당기 순이익이 증가했다. 이 당기 순이익이 증가한 원인은 비용이 감소한 건데 어떤 비용이 감소했나요? 그렇죠. 제품 매출 원가가 감소를 한 거예요. 제품 매출 원가가 감소한 겁니다. 그래서 당기 순이익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하, 비용을 90만 원 가다 계산했으니까 제품 매출 원가는 90만 원만큼 감소하고 당기 순이익은 90만 원만큼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메뉴가 있죠. 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전기 2월 미처분 이익여금은 우리가 수정 요소가 아니니까 그대로 주고 전기로부터 넘어간 거니까 자, 올해 당기 순이익이 8,71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8,710만 원을 우리는 8,800만 원으로 수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8,710만 원을 어떻게 변경한다고요? 8,800만 원으로 수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는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8,800만 원으로 입력이 될 겁니다. 아니면 자, 동일하게 이런 상태에서 바로 8,800만 원으로 입력을 해도 무방하다는 거죠. 자, 8,800만 원. 자, 8,710만 원입니다. 자, 이때 우리 미처분 이익여금이 어떻게 변동되었죠? 자, 미처분 이익여금이 수정 전에는 1억 2,410만 원에서 1억 2,500만 원으로 수정된 것을 여러분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미처분 이익여금도 90만 원만큼 당기 순이익이 90만 원 증가했기 때문에 당연히 미처분 이익여금도 90만 원 증가했겠다. 그죠? 자,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까지 수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을 마지막으로 수정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자,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수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재무상태표가 여기 있습니다. 자, 재무상태표 제일 하단에 내려가게 되면 자, 지금 미처분 우리 이익잉여금 우리 지금 정기분을 수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셔야 돼요. 자, 1억 2,500만 원으로 잘 수정이 되어 있다. 그죠? 오, 요거는 자동으로 수정이 잘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1억 2,500만 원 됐고 제가 여기 재무상태표를 열어버렸네요. 여기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열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375번 2월 이익잉여금 있죠. 자, 이 2월 이익잉여금 1억 4천 100만 원을 1억 2,500만 원으로 자, 수정 입력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수정하는 요소들 요렇게 자, 요렇게 수정을 했고요. 이것도 요렇게 수정을 했고 요거를 요렇게 수정을 할 거예요. 자, 지금 대차 차익이 90만 원만큼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자, 이것을 1억 2,500만 원으로 요렇게 입력을 하고 나면 대차 차익이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에 있는 재무상태표는 이미 수정이 완료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문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 정기분 재무제표가 오류가 있었을 때는 여기 메뉴에서 수정을 한다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 여기 3번 문제는 제가 일부러 시간을 조금 많이 투입해 가지고 조금 여러분들한테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자, 어떤 정보가 수정이 된다면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알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정기분 원가 명세서에 금액이 수정되고 나면 자, 우리 제조원가가 지금처럼 제조원가가 수정되고 나면 정기분 원가 명세서를 먼저 수정하고요. 자, 원가 명세서가 수정이 되고 나면 제품 매출원가가 수정이 돼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면서 매출원가가 수정이 되고 나면 당기순이익도 자연스럽게 수정이 된다는 거죠. 자, 당기순이익이 수정이 되었기 때문에 어디로 간다? 그렇죠.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해당 연도에 당기순이익도 수정을 해줘야 되고요. 이 해당 연도의 당기순이익이 수정이 되고 나면 미처분 이익잉여금도 수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재무상태표에 들어가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상에 2월 이익잉여금을 수정을 해주는 그러한 플로우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그리고 기억을 하고 문제를 풀고 그리고 현실에서 우리가 실무에 적용할 때도 이러한 내용들을 머릿속에 좀 떠올려 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3번 문제는 사실 조금 여러분들이 이런 논리가 없다면 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시험 현장에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그냥 일단 풀지 말고 틀릴 것 같으면 풀지 말고 다른 문제들 다 풀고 마지막에 푸는 것을 추천할게요. 해봐야 4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서 더 잘 풀어가지고 4점을 득하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제 문제 2번입니다. 자, 문제 2번은 우리 1번 전표 입력 문제네요. 자, 문제 단서를 적어놨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의 모든 거래는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말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설령 문제에서 잘못된 출제로 인해서 부가가치세가 나온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말고 그냥 회계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항상 일반 전표는 조교는 타계정 대체거래만 조교를 선택을 하면 되고요. 채권 채무와 관련된 거래는 무조건 거래처 코드를 걸어주고요. 그리고 제조경비는 5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는 800번대 계정 과목 코드를 선택을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 1번 보도록 할게요. 자, 7월 30일입니다. 자, 회사는 임직원을 위해서 국민은행에 학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고 7월분 퇴직연금 1,0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납입하였다라고 돼 있네요. 자, 차변이 있고 대변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자, 지금 보통예금에서 납입을 했대요. 자, 보통예금에서 1,000만 원이 감소가 되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계정 과목이 들어오는데 금액은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야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산이 감소하면서 들어올 수 있는 차변은 비용이 발생하거나 자산을 취득했거나 이 두 개 중에 하나겠죠. 자, 지금 문제 단서에 학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답을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금융기관에 퇴직연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은 학정연금형, 그러니까 DB형이다. 그렇게 되면 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학정기여형 DC형이다. 자, 그러면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학정연금형 DB형 같은 경우에 자, 그 금융기관의 퇴직연금 납부액을 납입액을 납부를 했을 때 어떤 계정을 사용하느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계정을 사용을 하면 되고요. DC형은 퇴직급여라는 비용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앞에 계정은 무엇을 사용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퇴직연금 운용자산 요렇게 계정 처리를 하면 됩니다. 자, 우리 일반 존표에다가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7월 30일입니다. 자, 차변이고요. 자, 퇴직연금 운용자산. 그쵸. 딱 하나밖에 없네요. 자, 요거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일반적인 채권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거래처 코드 굳이 안 걸어줘도 돼요. 만약 문제에서 거래처 코드를 걸라고 한다면 그때 걸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금액이 1,000만 원. 자, 대변입니다. 자, 보통예금 1,000만 원 이렇게 나간 걸로 회계 처리를 하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자, 2번 문제를 연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28일 부영상사의 파산으로 단기 대여금 500만 원이 회수가 불가능하여 대손 처리하였다.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현재 잔액은 300만 원이며 대손세액 공제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요거 있죠? 대손세액 공제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요게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근데 고려하지 말라고 잘 되어 있네요. 자, 부영상사 우리 재무상태표에 단기대여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단기대여금 500만 원이 잡혀 있네요. 금액이 2월 된 금액이 3억 원이 있고 세기물산으로부터 2억 9,500만 원 회수가 되었으니까 500만 원은 부영상사꼴로 판단이 되네요. 자, 딱 500만 원 남았다. 그죠? 자,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자, 부영상사. 자, 단기대여금. 자, 어떻게 되었나요? 자, 부영상사 500만원 전기로부터 이월됐고요. 그러니까 2020년 이전에 대여를 해줬다는 말이다. 그죠? 세기물산 2억 9,500만원 있었고요. 대신에 세기물산은 이번 단기에 해소가 되었고요. 부영상사는 해소가 되지 않고 아직까지 잔액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문제 단서를 보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8월 28일 자,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차변, 대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손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지요? 그렇죠. 대손 충당금을 먼저 상계를 해주고, 그리고 채권을 우리가 삭제를 시켜주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대손 충당금,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현재 잔액이 300만 원이래요. 지금 단기 대여금이 500만 원이 있고 대손 충당금 잔액이 300만 원이 남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되죠? 오케이. 대손 처리 한다고 했으니까 우선 단기 대여금을 제거를 시켜줘야 되겠다. 그죠? 장부에서. 자, 이 단기 대여금은 채권이기 때문에 거래처 코드를 걸어줘야 됩니다. 자, 500만 원 전액 대손이 되었고요. 자, 대손 충당금. 이 대손 충당금은 단기 대여금과 관련된 대손 충당금을 선택을 해야 되고요. 잔액이 300만 원 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차변과 대변이 맞지 않죠? 자, 이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다고 배웠죠? 그렇죠. 대손삼각비로 회계 처리한다고 들었을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이런 대손삼각비, 자, 비용 처리를 할 때는 두 가지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냥 대손삼각비입니다. 자, 이 대손삼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800번대 계정에 들어가는 거고요. 두 번째, 기타의 대손삼각비. 자, 이거는 영업의 비용으로 가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외상 매출금 또는 받으러옴 이런 매출 채권과 관련된 대손 처리는 판매비와 관리비의 대손삼각비로 잡아주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미수금 또는 단기 대여금 이런 매출 채권 외에, 그러니까 이거는 주된 영업 활동 외에 채권의 기타 채권과 관련된 것들은 기타의 대손삼각비인 영업의 비용으로 우리가 잡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요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것도 또 있잖아요. 똑같이 받을 돈인데, 자, 받을 돈인데 뭐 상품이나 또는 제품을 판매를 하고 외상으로 했다. 그럼 우리 외상 매출금이나 받으러옴 회계 처리를 하잖아요. 하지만 뭐 돈을 대여하거나 또는 어떤 유형자산 같은 것들을 처분하고 외상으로 한 경우에는 우리가 미수금 처리를 하잖아요. 만약에 거래처에서 어음을 설령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미수금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 차변에 여기는 기타의 대손삼각비가 들어와 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거지만 이 단순한 것이 결과는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일반전표 입력을 한번 해볼까요? 자, 차변에 자, 우선 대손 충당금을 먼저 상계를 시켜줘야 됩니다. 자, 여기 대손 충당금 종류가 많은데 단기 대여금과 관련된 대손 충당금을 선택을 먼저 해주고요. 자, 차변 금액이 얼마? 300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대변에 단기 대여금을 제거시켜 줘야 되겠다. 그죠? 자, 그리고 단기 대여금은 채권이기 때문에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걸어 줘야 됩니다. 부영상사. 자, 채권은 500만 원입니다. 자, 차변이에요. 제거되는 채권이 대손 충당금보다 더 높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비용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죠? 여기 보니까 기타의 대손삼각비 같이 나와 있네요. 자, 여기서 확인 누르고 200만 원이 자동으로 회계 처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문제도 단순한 문제지만 자 여러분들이 어떤 대손 충당금을 제거를 하고 그리고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주고 거래처 코드를 걸어주고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어떤 대손 삼각비인지 선택을 하는 그런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자 1교시는 여기서 잠깐 마무리하고 이어서 2교시 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